안녕하세요. 요리선생 서경희가 진행하는 집밥 같은 상업요리. 오늘은 코다리 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명태가 이름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 껍질은 껍질대로 쓰고 머리는 육수 내고 이런 때 쓰고 그 다음에 알은 또 젓갈로도 쓰고 이게 하나도 버릴 만한 게 없어요. 얼리면 동태가 되고 그냥 잡아서 바로 먹게 되면은 생태가 되고 또 살짝 건조시키면 코다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이름도 많고 또 맛도 괜찮고 옛날에는 동해안에서 많이 잡혔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저 더 추운 러시아산이 대부분이어서 저도 오늘은 러시아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동태가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동태를 생태를 잡아서 오는 사람한테는 이게 상금이 800만 원이든가 얼마 있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만큼 동태가 서민들한테는 참 좋은 식품이었는데 지금은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엄청 힘든답니다. 그래도 수입이 잘 되고 있으니까 러시아산 이걸로 뭐 동태도 있고 생태도 있고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는 조리법만 이렇게 잘 하셔서 만드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동태를 이렇게 반 피대기처럼 말린 것을 사용을 해서 코다리 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다가 물을 한 컵 정도 붓고, 자, 한 컵이 180ml니까 제가 계량컵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그냥 이렇게 넣어 주셔요. 이렇게 하고, 자, 재료 준비는 코다리를 2마리를 준비를 했고요. 청홍고추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새송이버섯, 이것이 조금 익혀지게 되면 아주 쫄깃쫄깃하게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놨고 대파, 감자, 양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우선에 이제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풍미를 주기 위해서 국간장, 그 다음에 진간장 같이 섞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더 국물이 더 맛있어지라고 또 비린내도 없애주고 하기 위해서 된장도 한 숟가락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소주입니다. 소주도 넣고요. 또 마늘은 조금 넉넉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2숟가락 정도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후추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굵은 고춧가루는 100g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손님의 기호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양념이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약간 내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운 고춧가루, 고추장을 넣지 않고 고운 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 2숟가락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것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물엿을 넣거나 설탕을 약간씩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달달한 맛이 있는데 양파를 넣었기 때문에 양파에서 아마 그게 잡혀질 것 같아서 저는 설탕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한 컵 정도 이렇게 넣어주는데 저는 지금 그릇이 보시다시피 적었어요. 자, 여기다가 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 자, 진간장을 넣은 것은 여기 조림이잖아, 그지요? 그래서 졸여질 적에는 약간의 진간장 맛이 들어있는 요 간장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맛이 더 있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림용으로 진간장이 나오기 때문에 요 조림 간장으로 조금 넣습니다. 자, 먼저 혹시나 살이 눌러붙을까 해서 저는 감자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자, 감자를 이렇게 넣고요. 자, 지금철 같은 경우에는 무를 깔아도 되는데 다른 요리에서도 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감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감자에도 간이 좀 배이라고 요 양념한 것을 이렇게 얹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다가 머리를 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간이 좀 더 배어질 수 있고 또 머리에서도 국물에 우러나오는 그 국물 맛이 진하게 날 수가 있잖아요. 육수용으로도 많이 쓰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넣습니다.
이 코다리를 씻을 적에는 껍질 요 있는 부분에 있지요.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칼로 이렇게 삭삭 비늘 긁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비린내도 없애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한 것을 넣고요. 자, 양념을 이렇게 고루고루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파나 양파는 조금 이따가 넣으셔도 되지만 요 쫄깃쫄깃하게 맛이 있는 요 새송이 버섯은 먼저 넣겠습니다. 간이 좀 쓱 배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한 것을 뚜껑을 덮고 살짝 익혀주겠습니다. 자, 생선을 조리거나 익히거나 할 적에는 뚜껑을 열고 해야지만 비린 맛이 휘발이 돼서 덜 비린 맛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 속에까지 잘 익혀지게 하려면 또 빨리 익히려면 뚜껑을 덮어서 열 전도율을 안에서 다 이렇게 저절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익혀준 다음에 마지막에 어느 정도 다 이것은 익히다가 보면은 뒤집어 주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념이 묻은 채로 익혀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눌지 말으라고 감자를 깔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요 양파나 대파를 넣고 그 다음에 굳이 고추는 안 넣으셔도 괜찮지만 그래도 고추가 약간 들어가서 칼칼한 맛을 내주게 되면 훨씬 더 맛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익혀지면 제가 뚜껑을 열고 자, 이것을 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는 국간장과 요 진간장만 넣고 이렇게 간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혹시나 하시면 요 액젓을 약간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설탕이나 물엿을 약간 넣으셔도 괜찮아요. 물엿은 방부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씩 두고 먹을 경우에는 약간씩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이렇게 뚜껑을 덮고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국물이 좀 짜작짜작하게 돼 있어요. 조림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혹시나 손님상에 낼 때나 또는 집에서 드실 적에는 국물이 약간 있어도 괜찮잖아, 그지요? 물을 조금 더 붓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저는 지금 그냥 맹물을 붓고 했습니다만은 업장에서는 육수가 늘 준비가 돼 있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육수를 약간씩 넣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 코다리에서 국물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나 아니면 또 접대를 할 일이 있을 적에는 그대로 해서 맹물을 붓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익혀지게 되면 자, 파도 넣고요. 양파도 넣고요. 이렇게 넣은 것을 넣고요. 자, 나머지 양념을 이렇게 얹어줍니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주문을 외우면서 합니다. 자, 이렇게 한 것에 버섯이 우리 몸에 참 좋잖아. 식물성이고 이 항암제도 항암 역할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좋은데 특히 이 새송이 버섯이 장조림을 해도 괜찮은데
근데 조림 같은데 찌개 같은데 이렇게 넣어서 해보니까 좀 오래 푹 익혀주니까 아주 쫀득쫀득한 맛이 정말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씩 구워서 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뜸이 들 수 있도록 하는데 마지막에 처음에는 뚜껑을 덮고 이렇게 끓여 주시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채소를 넣고 마지막에는 뚜껑을 열고 해 주셔야지만 비린 맛도 날아갈 수 있고 또 내가 눈으로 보면서 하니까 요 농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리 선생 서경이를 만나면 요리가 쉬워진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업 요리라서 업장에서 사용하기에도 이렇게 큰 솥에다가 많이씩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완성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것을 업장에서 활용을 하실 적에는 요 코다리를 큰 솥에다가 쪄서 내놓게 되면 찌게 되면은 저절로 익혀지잖아요. 소주를 이렇게 좀 붓고 이렇게 쪄서 낸 것을 이렇게 식혀놨다가 손님이 오시면 바로 이렇게 양념을 얹어서 하시게 되면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영양가 손실도 없이 할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예쁜 접시에 담아서 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업장에서도 뭐 이런 전골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대로 내셔도 괜찮지만 또는 요즘에는 보니까 무쇠로 만들어졌는 이런 뜨거운 거 그런 팬에다가 담아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접시에 담아서 내셔도 괜찮아요. 근데 자, 저는 접시에다가 한번 담아서 내 보겠습니다. 자, 불을 끄고요. 뜨거우니까. 자. 근데 이렇게 마리로 있는 것은 이렇게 후라이팬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혹시나 부서질까봐 이것을 이렇게 두 개로 해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요. 길쭉한 접시에 담다가 보니까 조금 두 마리를 다 담기는 그렇고요. 또 이런 감자 같은 거 놓기도 좀 모양새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새송이 버섯이 간에 좀 절여졌는 이 상태로 해서 내는 것이라서 이렇게 완성을 하겠습니다. 아유, 지금 딱 먹으면 참 좋겠네요. 아, 그리고 생선을 뭐 이렇게 놓는 방향이 보니까 머리가 왼쪽으로 가고 이게 고기 배하고 내 배하고 마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놓는 것이 차례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손님상에 놓을 적에도 그렇게 놓는 방향이 좋은데 혹시나 마주 보고 있을 경우에는 한쪽에는 배를 보고 한쪽에는 등을 보잖아요. 그럴 적에는 두 마리를 이렇게 놓고 한쪽에는 배가 갈 수 있도록 요 반대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생선 놓는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조금씩만 신경 써 주셔요. 자, 오늘은 코다리 조림을 했습니다. 자,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셔요. 서경이를 만나면 요리가 쉽고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